계속해서 업종별 이슈와 유망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운주와 항공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환 대신증권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세계 최대 해운 동맹이라고 할 수 있죠. 스위스 MSC와 이 덴마크의 머스크가 2년 뒤에 동맹을 해체하기로 하면서 이 세계 이 해운업계 좀 요동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이 저운임 노선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영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2M 얼라이언스는 2025년 1월부로 이제 해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2년이라는 세월이 더 남았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업황에 영향을 미친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2M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있는 MSC하고 이제 멀스크라는 선사가 있는데 MSC가 작년부터 이제 멀스크를 제치고 세계 최대 이제 컨테이너 선사로 등극을 했습니다. 2020년 이후로 상반기 말 이후로 상당히 이제 컨테이너 선사에 돈을 많이 벌면서 MSC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발주를 지금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선대가 한 450만 티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사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선의 약간 80% 이상을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 올해,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신조선이 인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멀스크 없이도 노선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보유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MSC가 이제 얼라이언스를 깨고 독자적으로 이제 노선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튼간에 일단은 2년 뒤에 동맹을 해체하기로 한 거니까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 해운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H&M의 매각의 절차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워낙 한 15조 원에 달하는 이제 몸값도 있고 또 연구체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모습인데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3년에 걸쳐서 연구체의 만기라기보다는 조기상환 청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올해 10월 25일 날 192회, 193회 연구체의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가 예정돼 있고요. 내년에도 194회, 195회, 196회 연구체의 또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가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걸쳐서 이제 있게 되고요. 그 3년 내후년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체를 어떤 식으로 그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H&M의 총 발행 주식수가 4억 9천만 주 정도 되는데요. 거의 약 5억 주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이제 한 40%인 한 2억 주 정도가 이번에 이제 매각 대상 지분입니다. 근데 이 연구체들이 다시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올해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주주 지위를 또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업은행이나 그쪽 매각 주관사 쪽에서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제시를 해야 될 걸 좀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일단 지금 H&M 시가총액이 한 10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 보유 현금이 이제 15조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40%면은 뭐 한 4조가 좀 정도 되는데 지금 현금이 한 15조 정도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을 어떤 식으로 또 인정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결국에는 이 지난 2년간 이어진 운임 호황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 유동성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운주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안 좋은 상황인데 본격 반등은 좀 언제쯤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펀더멘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컨테이너 쪽은 계속 이제 운임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청취자분들 그리고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SCFI 매주 지금 뭐 체크해 보시고 계실 테지만 지금 SCFI가 뭐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심각합니다. 특히 유럽은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이 많이 그 서비스를 하는 항로인데 그쪽으로 올해 인도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이 대거 또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운임 하락이 언제 멈출지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펀더멘탈리 보기에는 주가 반등이 나오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제 H&M이 매각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정도의
매각 가격이 뭐 얘기가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면 이제 벌크 현사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달부터 3월 달에 BDI가 이제 거의 한 3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예. 주가가 이제 그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예. 중국 인민대회 이후로 전인대 이후로 그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좀 보수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BDI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다시 1,490포인트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4월, 5월 달에 이제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서 일단 그 시황 자체도 좀 호전될 걸로 보이고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공급 압력이 없기 때문에 시황 전체적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말, 2분기 초를 기점으로 다시 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운주 가운데 탑픽 꼽아주신다면 간단하게 설명. 네, 일단 페노션을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건화물 선사이고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시황 상승기에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운영 선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축적으로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화물 시황 호황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해운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탑픽 페노션까지 살펴봤고요. 항공주에 대해서도 빠르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여행객이 많이 늘었다 이런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항공 주가는 기대감만큼 많이 오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뭐 기대감 모두 선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작년 말 올해 초에 중국이 뭐 리오프닝이 되고 그다음에 일본 노선의 승객이 급증하면서 사실 예. LCC들이 주가가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SBB 사태도 있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상반기 이후에 이런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생긴 것도 있고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계속 출회되는 그런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예. 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일단 상당히 많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예. 대부분 다 내국인 출국자 위주의 이제 회복세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노선은 2월까지 아직 코로나 이전에 한 10% 정도 수준밖에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3, 4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노선에 이제 수요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LCC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지난주 감사 보고서 제출한 제주항공이나 이제 진에어 쪽의 이제 4분기 일들을 보면 예. 저희 예상보다 훨씬 높은 4분기 국제여객 일드, 그러니까 운임이 상당히 높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1, 2월 달 운임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는 아무래도 이제 LCCD 주가가 다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한번 LCC 쪽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행객 수요가 느는 반면에 사실 이 코로나 동안에 이 화랑을 보였었던 항공 수요가 이제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뭐 운임 하락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결국엔 이런 거가 이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미칠지도 한번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화물 쪽 말씀하시는 것 예. 같고요. 예, 항공 화물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를 피크로 이제 운임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공 화물 일드 자체가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를 거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화물 쪽 물동량 자체도 사실 지금 글로벌 경기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감소하면서 화물 쪽 매출 감소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화물 쪽이 그 매출 빠지는 것들이 여객의 매출 회복되는 속도보다 상당히 빠르게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풀 서비스 캐리어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2월 달 인천공항 화물 쪽 데이터를 보면은 2월 달이 1월 달 대비해서 일단 일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화물 전체 볼륨 자체가 1월부터 좋았습니다. 좋았고 화물 쪽 일드 빠지는 것들도 어느 정도 그 3월부터는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화물 매출 감소하는 것들을 여객 회복하는 것 매출 회복되는 속에 지금 더 이제 초과해서 나타날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서 3분기 경에 풀서비스 캐리어의 주가는 바닥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해운주와 항공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양지환 대신증권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